자, DB하이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원체 지금 저평가 상태에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과도하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DB하이텍의 분기 실적 천억 수준의 순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전체 실적은 올해 이제 4,96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실적 범위가 LG이노텍하고도 비슷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1,000억에서 1,660억으로, 그리고 그게 3,200억으로, 그게 또 5,000억 수준으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440만 주짜리거든요.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PR이 10배. 그다음 내년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올해치로 따지면은 요게 지금 안 바뀐 것 같아요. 그 FN 가이드 쪽에서 아직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의 PR이 이제 10배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의 PR이 일단 6배 수준뿐이 안 됩니다. 물론 대형사 대비해서 이제 그 증권사들 전망치 부분이 다소 이제 좀 적은 증권사에서 내놓는 전망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신뢰도 부분, 실적에 대한 신뢰도 부분 제한적이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난해 3,200억 수준의 순이익을 냈다라는 거. 그것만 기준 잡아도 PL 10배라는 거. 그리고 요 기준에서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PER이 지금 12배, 유가증권 시장의 PER이 지금 12배인 상태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 코스피 이제 대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PER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거기에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아까 장중에 한번 우리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만 4월 6일 지금 벌써 이미 2시 40분이에요. 14시 40분 기준에 매집 규모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물량이 나갔으니까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기 10월 21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 보시면 5일까지 기준에 뭐 상당히 많은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고른 그 또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죠. 아쉬운 거는 이제 공시 나온 것처럼 연기금이 좀 많이 내다 판 부분이 그게 좀 아쉬운데 나머지 쪽은 전부 매수 우위로 이렇게 잘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수급이 400만 주 이상의 10% 이상의 매집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매집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놓고 보시게 되면은 10월 21일 기준이죠. 이제 전일까지 매수 평균 단가는 이제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매집 평균 단가 외국 기간 이제 개인들 낮아진 게 아니죠. 71,500원 그대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할인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매집 규모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445만 주, 446만 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446만 주면 여전히 10% 이상의 매집입니다. 오늘 뭐 수급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매집. 오늘도 14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좀 버겁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된 거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뭐 지지 라인도 봐야 된다. 뭐 그거는 뭐 그들의 흐름인 거고,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남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1위 이런 부분들의 기준점을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 보신 것처럼 전날짜 이후에 쌍끌이 매수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게 어느 종목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10월 21일부터 5일까지 그렇게 해서 금액 기준하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10%씩 매집이 돼 있는 쪽이 없다라고 보는 게 옳죠. 그 10월 저점부터 해서 뭐 하이닉스가 뭐 3조 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거고,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시스는 이 블록딜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SD바이오도 매수가 맞나요?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DB하이텍이 순위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LX미콘도 위쪽에 놓여져 있어요. 저쪽도 이제 수급 범위가 나쁘진 않아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일단 이렇게 해서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DB하이텍이 이 정도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매수 단가 평균 단가에 있다. 저점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얼마예요? 쌍끌이 매수 10%.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금액으로는 3,200억. 3,200억 원 매집.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 겁니다. 할인이 돼 있는 상태죠.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주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주가의 흐름을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20년 이후에 기준에서 뭐 수급 부분이 사실상 월등히 뛰어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지속됐고, 월봉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버거운 건 없어요. 그죠? 최고점 대비해서 뭐 17%나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월봉 수준의 흐름을 누가 봐도 시장 대비해서 방어가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것을 못 견딜 만큼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에 차익 실현을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위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유지입니다. 유지의 신규 편입입니다. 단기 관점에서의 매집 물량 대비 손바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점 물량이 뭐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이 충분히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지금 뭐 하락 형태 확인형 형성돼 있고 참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거래대금 부분 밀려 내려갈 때 눌릴 때 거래대금 뭐 제한적인 거는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돌려질 때의 저 거래대금만 형성이 되면 되겠죠. 유통 물량은 좀 그래도 상당 부분이 감소된 상태이고요. 또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써나 모멘텀 차트는 꺾여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르게 놓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요 기준 소나 모멘텀 차트의 상승 전환의 기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수급 범위로도 해석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급 범위로도 지금 차트를 주봉상에서 10월 이후에 수급으로 보시면 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었구나, 일부 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밀렸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바꿔버릴까요? 어차피 차트 잘라서 올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
있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할게요. 수급 범위의 기준과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월봉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수와 순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 영선 위에서 얼마든지 이제 꺾여서 돌리기만 하면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꺾여서 돌릴 때 거래량만 수반되면 월봉에서 그렇게 해서 영선 위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의 흐름이 제한적이에요.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꼬리 빼고 나면은 뭐 몸통의 기준에서 그래서 월봉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보고 이제 그 기준점 설정할 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의 흐름을 설정하면 되겠죠. 거래대금 부분도 뭐 3월 이후에 또 혹은 저 최고점 찍은 저 기준에 1월 이후에 저 거래대금만 좀 실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예요? 200만 주 좀 넘는 거래량. 말도 안 되게 지금 과하게 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200만 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천억 수준 거래대금까지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좀 미끄러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수급 대비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뭐 헤드앤숄더형으로 뭐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꼭 기술적으로 서양 패턴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 상승 추세가 반등 추세가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이게 뭐 이탈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 하락 추세를 벗기려면은 이 추세 라인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굳이 아닌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헤드앤숄더가 맞았네 그 원리를 그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DBI텍의 일본까지 설정을 해서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흐름을 매집이 되어 있는 쪽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보자. 그 부분이 이제 SN 같은 경우에도 상당하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안랩도 과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는데 안랩도 이제 누적 수급 범위 계속 보면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의 뭐 전거래일의 대량 매수 이후에 2차전지주들의 일단은 상대적인 시장 대비해서의 방어력 또 강세 거기에 이제 LG화학이 연동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도 그리고 뭐 자동차 기준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아닌 현대차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기아는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또 상대적인 강세를 띄워주면서 움직임을 주기를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IT주들의 주가 변곡성이 형성이 돼서 시가총액 36%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흐름이 강세를 띄워줌으로써 시장 지수도 견인되고 나머지 대형주들의 기준에 저평가 상태 종목군들의 탄력이 월등히 좀 나와주기를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일동제약, 에코프로의 이제 거래 터진 부분.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변동성보다도 이제 추세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상황 봐서는 짧게 끊는 그리고 일동제약은 이제 거래대금 최상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두산중공업은 이제 거래대금 최상의 기준에 들여다봤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오늘 사실 그러면 잘라냈으면 마음 먹었을 때 잘라냈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밑으로 마지노선은 2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되돌려질 때 그러면서 윗방향에 또 흐름 또 잡아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DBI텍 전략도 올려드릴게요.